저는 노은영입니다. 9년차 조현 정동장애를 가진 32살 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가고 또 약국을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정동장애 9년차 된 고유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추계대 서양학과 4학년을 재학하고 있고 최근에 졸업 준비로 인해서 전시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적인 병명에 있어서는 환청, 환시, 환촉, 환취, 망상, 음성 증상, 인지능력 장애 여러 가지를 겪고 있기는 하는데 주로 저한테는 아프기 전쯤, 그러니까 급성기 들어가기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 현재 9년 동안 계속 보이거나 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도 친구랑 수다 떨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망상들이나 또 칼로 내 배를 찌르는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일단은 여러모로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약 부작용 때문에 왔던 9년간의 시간 속에서 거식증, 공황장애, 폭식증 여러 가지의 병명들을 거치면서 제 자신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년 차가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학교도 다 다니는데 환청과 망상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 제일 좋은 병원을 다니지만은 환청과 망상은 없어지지 않고 의사 선생님은 환청과 망상이 사라지지 않으니 약을 자꾸 올리시고 저는 이제 그 약을 올리면은 침도 많이 흘리고 무기력해지고 눌려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약물 치료하면서 한 70%는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들리는 소리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나를 해치린다는 망상 그리고 어떠한 민감하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정말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4학년 이제 마지막인데 거의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을 이렇게까지 많이 먹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약을 좀 줄이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낫병원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병원에 낫병원이라고 해서 입원을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출근 퇴근하면서 거기서 약 받아오면 당일치기로 먹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속해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 갔을 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자요. 약에 취했으니까 약에 안 맞거나 약에 취했기 때문에 졸고 집중 못하고 그들이 간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재활시설 목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복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들도 스스로가 어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보다도 어느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스스로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해야 된다는 압박감, 돈 벌어야 되고 부모님한테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도 이제 힘들었죠. 입원을 했을 때 강제 입원을 그때 이제 했는데 병원 시설은 너무 열악했고 그러고 입원하고 나서 좋아지질 않아요. 약을 너무 그러니까 조금 썼다가 저용량으로 줬다가 올렸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약국을 그만두고 아이하고 이제 거의 24시간 붙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1년 4개월의 그 재발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약은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도
클로자핀 먹었는데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고, 그때는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었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오로지 자기는 환청과 망상 속에서 계속 힘들어 했는데, 강제 입원은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많은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부? 그러니까는 거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족한테. 모든 사람들한테도 느꼈지만 특히나 강제 입원을 시켰던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계속 지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얼굴이 막 어두컴컴하고 이제 많이 우울하고, 그래서 죽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죽고 싶다고. 근데 정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다 잘한다고 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웠니? 물어보니까 처음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 그러다 나중에는 뭐 몸에서 아니면 뭐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풍선에 그 자살할 마음이 이제 풍선에 바람이 꽉 차듯이 그 마음이 있다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게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가 저와 대화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고, 매번 유선아 죽고 싶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요즘은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했네? 라는 얘기들도 엄마랑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년 초에는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네, 왜냐면 얘는 환청망상이 심해지면은 밤에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12시 막 그때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담배도 피고 그러고 맥주도 마시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그렇게 막 방황을 하고 바깥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같이 가서 그 다음에는 엄마 이제 학교 오지 마, 아니면은 이제 집에 가, 이러면은 저는 같이 갔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일단 뭐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담배를 선택해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로비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쪼인다거나 누가 나를 목을 조르는 것처럼 목 근육이 경직된다거나, 그런 상태들이 지금 1년 넘게 계속 진행되어져 왔고, 그러면서 그런 그 환각 상태에서 나를 깨트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희 엄마가 됐어요. 왜냐면 엄마가 유산아 이러면서 막 웃기게 좀 코미디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또 유산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들을래? 라고 하면서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유산아 엄마 음식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뭔가 환경에 대한 변화를 좀 내가 어떤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아프고 뭐 한 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재발하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약국을 그만두고 나서, 그러고는 한 1년 있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어디가 그래서, 안 좋으셨어요? 나는 이제 열이 이제 많아져갖고 얼굴로 열이 이제 얼굴이 새빨갛게 완전히 그냥 열덩어리가 돼서 막 얼음으로 이거를 밤새도록 얼음으로 막 마사지를 하고 엄청 심했는데, 나중에 막 살도 다 벗겨지고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이제 뭐 혈압도 오르고 병도 생기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일체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일도 안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딸만 받고 그리고 가족만 하고 사는 거지 다른 일은 절대로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교육 다니고
가정지원가 하면서 하는 거지 그 외의 일은 안 해요. 엄마가 매번 저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유선아, 나는 너한테 적합한 최대로 적합한 의사를 찾아줄 수 있고 돈이 들어도 너한테 지원해줄 수 있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엄마 함께 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 인식은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가 확실히 다른 인간관계랑 다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이 병은 솔직해야지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 병은 이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딸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네. 하지만 내가 정말 솔직하게 엄마한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초창기 때도 제 스스로도 마음을 열려고 이제 제가 느끼는 망상이나 환시나 환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에 엄마한테 거부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냥 어떤 내가 뭔가를 정신장애로서 이런 걸 누리고 싶다라는 어떤 표현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런 건데 아이가 조금 좋아졌다고 안심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또 한천망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내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잡는 것뿐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 말고도 존재하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거나 이혼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도 저한테는 부담스럽게 힘든 부분들이 없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제 힘든 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산다고 본인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쉼터에 간 것도 그 학교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한번 엄마 떨어져서 살아보는 거 그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살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을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혼자서는 못 살아도 같이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나의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가족하고 못 살 수도 있겠지만은 저 스스로 혼자서 지내는 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빠지게 됐을 때 감정이든 뭐든 너무 처지게 되고 바닥으로 내리꽂으니까 친구 한두 사람이라도 같은 집에서 살거나 작업실을 가지게 되더라도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거나 그래서 제가 위기쉼터에 2주 동안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제가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내가 웃고 있구나. 내가 엄청 뭔가 힘을 얻고 되게 자신감이 생긴다.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것들이 어떤 계산된 부분들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구나라는 그 충족감? 그게 진짜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이 보고 싶다거나 언니한테 다시 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독립됐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특히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하고 했던 부분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요리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요리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더니 저한테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죽고 싶니 하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쉼터를 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너 요즘 죽고 싶니? 그래 물어봤더니 이게 웃으면 살 얘기가 아닌데 물어봤더니 엄마
요즘은 괜찮아. 근데 너무 바빠갖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당사자의 중심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곳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약을 최고의 약을 쓰고 해도 안 없어지는데 환청망상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만 계속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생각이 없어졌다면은 이런 공간이 정말 많아야 되지 않을까. 좋은 약을 먹고 낫기를 바라지만 지금 보면은 완치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병과 함께 그냥 살아가도록 즐겁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사자한테 어떠한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국가가 지원해주든 가족이 지원해주든 어떻든 간에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을 설정할 수 있는 스스로만의 방법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또 좋아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매번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약이 안 맞는다, 약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이제 각자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엄마 사랑해. 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많이 견뎌줘서 고마워. 유선이는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고마워, 사랑해. 고맙습니다.